자, 류 단장님. 오늘도 이제 월요 진단 주제 직접 정해 오셨을 텐데요. 어떤 거 갖고 오셨나요? 네, 국제 경기의 유료화, 이제 그거하고 FA 시장 폭등 원인 이 두 가지. 네네. 사실 이것도 이번 프리미어 12 분노 게이지를 높이는데 굉장히 큰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맨 처음에 2,400원 결제하라 그래서 그것도 뭐 약간 후원도 좀 열받지 않나? 네이버에서 결제하는데 뭐 후원을 해야 볼 수 있다. 후원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오히려 시체말로 좀 긁혔거든요. 뭔 후원이야, 그냥 그 유료 결제라고 그냥 떳떳하게 말을 하지라고 싶었는데 더 열받았던 거는 경기마다 2,400원이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저기한 거는 금방 바로 안 나오니까. 아 근데 저는 그거는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왔어요. 전 10분 있다 나오던데? 진짜요? 네. 아니요, 바로 나왔어요. 아, 바로 나왔어요. 예. 자, 그래서 진짜 많은 팬분들이 분노를 얘기했던 게 사실상 물론 이제 페이퍼뷰라는 시스템이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인기 있는 경기들은 유료로 내는 게 특히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에서는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 한정으로 봤을 때 국가대표팀 경기를 돈을 내고 봐야 돼? 라는 게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거부감이 분명히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처음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티빙이 그 KBO 리그 중계할 때도 저항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했죠. 네, 처음에. 근데 뭐 한 달 안 가서 뭐 4월 지나니까 좀 사그러지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국가대표 경기가 유료화 그 이슈는 저항은 처음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일단은 혹시 정 기자님이 그 네. 간략하게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그 일의 진행 과정을 좀 축약해서 설명해 줄 수 근데 있을까요? 국제 대회 같은 경우에는 각사 이제 중계권 협약을 따로 맺습니다. 네. KBO나 저쪽에서 이 대회랑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에이클라가 이거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에이클라가 이걸 좀 팔려고 했는데 국내 이제 공중파나 이쪽에, 지상파에, 네, 예. 지상파에 좀 팔려고 했는데 그게 좀 쉽게 잘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계가 최종 무산됐고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우리가 이거를 하겠다. 나머지는 이제 스포티비 유료 채널을 네. 통해서 방영이 됐죠. 이게 뭐 전체적인 유료단님께서는 그럼 이게 전체적인 흐름일 거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상파가 중계를 하려고 했었어요. 지상파하고 최종 결렬된 게 프리미어 12 개막 일주일 전에 최종 결렬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상파 3사는 이제 중계를 하려고 그랬고, 근데 그 에이클라는 팔라 그랬고, 양쪽은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네. 아니야 우리 중계하려고 그랬어 네. 라고 지상파는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에이클라도 그래 우리도 팔려고 그랬어. 네네네. 하지만 이제 뒷말이 그런 데가 이유가 없는 근데 거죠. 조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겠죠. 네, 조건이 안 맞은 거예요. 단순히 금액만 안 맞는 게 아니고 조건이 안 맞았어요. 조건을 마지막에 이게 절충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조건이 완화가 안 된 거죠. 조건이 뭐 말씀을 왜 못하시는 겁니까? 조건을 꺼내놓고 왜 말씀을 못하는 겁니까? 뭐 아시면서 왜? 일단 공중파 입장에서는 지상파에서는 이 조별 예선하고 슈퍼를 한다고 따로따로 열리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각계로 이제 보고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조별리그만 먼저 살려고 했던 것 같고 아니다. 이 중계권 판매처 입장에서는 둘 다 섞어서 같이 해라. 패키지로. 근데 또 입장에 보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4강 탈락은 했지만 조별리그 탈락했지만 우리가 간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근데 우리 팀이 없는 상황들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누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협상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 금액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단가보다 좀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상파 3사에서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사실상 야구 종목에서 펼쳐지는 국제 대회 중에 비중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네. WBC, 뭐 네. 아시안 게임, 올림픽 같은 거 다 차지했을 때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걸 아마 지상파 쪽에서 생각을 했을 거고 그 정도 금액을 그러니까 이 정도가 맞다. 그 심지어 거기서 분할 구매까지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스포라운드를 진출했으면 지상파에서 중계권을 샀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이게 떨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협상이 진행될. 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예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제 추가 협상. 추가 협상을 해갖고 지상파가 중계권을 사갖고
중계를 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파의 그런 스탠스는 보면. 우리 아까 말했던 일본전 이겼으면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결과적으로는 근데 어쨌거나 지상파에서 나오질 않았고 그래서 사실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이었어요. 네네. 매 경기마다 결제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아예 그 스포티비 유료 채널을 끊어서 이제 정기 구독을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니까 불편함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 방식에 적응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이제 올림픽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주요 국제 대회도 점점점 지금 당장 올림픽이 뭐 2028년이 공중파가 못한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점점점 이제 유료화가 될 거예요. 아니 그거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퍼뷰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저걸 저 돈을 내고 봐? 싶을 정도로 뭐 그 우리가 항상 페이퍼뷰라는 말을 배웠던 WWE 레슬링 보면은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복싱 경기를 주로 페이퍼뷰로 많이 제공을 하는데 한 경기 보는데 100불이래요. 네. 예, 한 경기가. 네. 물론 이제 그 선수와 그 선수 맞붙는 게 아니라 그 시리즈를 쭉 보긴 하지만. 보게 하고. 네. 근데 지금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지상파 3사가 올림픽 중계를 놓친다 이거 상상도 못했는데 당장 지금 다음 올림픽 동계 올림픽부터는 중계권이 JTBC JTBC로 한테 이제 네. 넘어갔죠. 물론 이제 팔겠죠. 예, 지상파 아마 이제 재판매라겠죠. 네, 재판매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전전세를 주겠지. 예전에는 정말 네. 생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참 이것도 난감한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분명히 이제 이번 이제 프리미어 12만 봤을 때 그렇게 해서 과연 자신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한 집단은 어디일까? 지상파일까? 말했던 에이클라일까? 아니면은 그걸 사간 네이버와 스포티비일까? 어디가 만족을 했을까? 스포티비하고 에이클라는 같아요. 같은데. 네. 어느 저는 결국엔 다 손해 봤다 생각하거든요. 이익을 본 집단은 없다고 예. 보여지죠. 지금 이게 만약에 스포라운드 진출했으면 그럼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네. 현재 상황에서는 이익을 본 집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회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그렇게 보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익을 좀 내지 못한 원인이 하나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우리가 구글이나 이런데 뭐 중계만 쳐도 여러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어마어마하게 예. 많아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아쉽다는 지점 말고 만약에 이렇게 유료화가 계속 진행됐을 때 긍정적인 효과라면 뭐가 있을까요? 퀄리티가 높아져야 되죠. 근데 그 퀄리티가 사실 유료를 했는데 TV행의 초반 경우도 그랬고 그렇게 유료를 했을 때 내가 이 돈을 냈는데 이 퀄리티로 봐야 돼 하는 게 많은데 그거는 이제 방송사들이나 중계권을 가진 쪽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면 유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유료화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다. 이거 그냥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인 거고.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니까 좀 의아하고 뭐 이번에 네이버에서 결제 방식도 조금 그렇게 보이고 사실 뭐 그 게임마다 2,400원이 아니고 패키지로 파는 방법도 있었는데 왜 이런 건 없지 이런 생각도 좀 했잖아요. 사실 뭐 예선은 뭐 10,000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5경기 합쳐서 네, 뭐 20% 할인된 가격에. 네. 뭐 이런 게 없는 거 보면 아직은 처음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국제 대회는 그래도 유료 가능성이 그래도 그 국내 경기보다는 좀 낮죠. 사실 지상파가 이번에도 하려고 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상파 측에서는 뭐 이건 뭐 일각의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스포티비 쪽에서, 그러니까 에이클라 쪽에서, 그러니까 유료화를 한번 이렇게 조금 테스트하는 거, 아니면 지금 스포티비 나우에 그 구독자 늘리기 위한 그런 뭐 전략이 아닌가? 뭐 이런 뭐 추측도 있긴 하더라고요. 금액을 좀 많이 생각보다 높게 그렇게 해서 불러서. 이제 그게 이제 협상을 하다 보면 이게 네고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별로 없었나 봐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건 일각입니다. 이게 네네. 전체는 아니고. 그리고 스포티비 쪽에서도 이번에 스포티비 나우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대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적자폭이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은 뭐 전략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러니까 에이클라가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과연 나중 갔을 때 저는 이제 걱정되는 지점은 이거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불법으로 우회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더 보편화가 되고 아무리 이제 제도나 뭐 여러 가지로 잡아내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걸 만약에 잡아낸다 치더라도 자꾸 이제 유료 사이트가 익숙해지는 속도와 그리고 여기에 정 떨어지는 속도가 어느 것이 빠를까?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국제 대회에 대한 무관심. 거기까지는 저는 아니죠. 거기까지 아닐 것 같다. 국제대회에 대한 관심은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수요는 있어요. 이번에 티빙이 보여줬잖아요. 생각보다 저항이 강하지 않더라고요.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좀 소프트 랜딩을 했잖아요. 네. 이번에 그 유료화에 대한 저항보다는 이 경기력에 대한 그런 불만이 더 컸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뭐 국제대회가 이 프리미어 12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뭐 비중 있는 대회라고 하면은 경기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일단 W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저리그도 나오고 네. 볼거리가 좀 네. 많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유료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럼 충분히 수요는 저는 분명히 있다. 저는 반대로 WBC 같은 대회는 유료화 가능성보다는 그 지상파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가겠죠. 봐요. 그러겠죠. 네. 그렇게 가겠죠. 단가가 높아지겠죠. 네. 아마도. 대신에 이제 네. 비싸게 네. 네. 중계권을 가지고 네. 있는 쪽은 비싸게 장사를 네. 하겠죠. 근데 WBC 같은 경우는 분명히 완전 이번처럼 이렇게 중계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본다고 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프리미어는 너무 볼 게 없었어요, 사실. 거기에 뭐 메이저리거라도 좀 있었으면 네. 그 선수 보는 재미로 이렇게 했을 텐데 사실 뭐 우리하고 일본하고 대만 정도면 프로고 사실 일본 그다음에 대만도 우리가 그 일본 선수들 다 자세히 모르잖아요. 대만 네. 선수는 더더욱 모르고 그래서 더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대회였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상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편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한 말로. 그거는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류단장의 월요진단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FA 시장 폭등 그 원인은 무엇일까가 이제 류단장님이 정해온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FA 시장 폭등 됐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누가 봐도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금 이번에 네. 그 FA 시장 개장되기 전에는 나오는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은 별로 뭐 좀 떨어진다. 맞죠. 네, 그런 예상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빵빵 터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근데 딱 열어보니까 막 그냥 한 8명까지는 정신없었잖아요. 412억? 412억? 네. 예, 이렇게 바로 터졌으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을 꼽자면 뭐로 저는 가장 큰 원인? 네, KBO 이사에서 셀러리캡 상한선을 20% 올린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게 그 전에 이렇게 작년 FA 시장은 그나마 조금 좀 소강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게 20%를 올리니까 이게 좀 약간 소강 상태가 이것까지도 폭발하는 거죠. 네. 그리고 구단들이 다들 지금 뭐 성적을 내년에 내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고, 근데 매물은 적어도, 그러니까 그 공급은 적어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이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20%를 안 올렸으면 이 셀러리 캡 때문에 맞죠. 이게 억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저는 20%가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그렇죠. 돈이기 때문에 5분의 1이면 크죠. 예, 그게 그러니까 그 연간 23억이니까 그럼 4년으로 96억이니까 92억, 네. 92억이니까 거의 100억 가까운 선수를 이렇게 계약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예가 LG 아니에요? 장윤식 선수. 그렇죠. 그렇죠. LG가 셀캡이 꽉 차 있다 그랬는데 상한선으로 늘어났으니까 내년에 대한 여유가 생겼죠. 데려온 거죠. 네, 그러니까 장윤식 선수도 잡고 진짜 뭐 김강민 선수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셀러리 캡에 여유분을 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데 근데 사실상 셀러리 캡이 도입된 의도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이제 너무 돈으로 좌지우지되는 시장을 만들지 말자. 어느 정도 실력을 타 팀과에 맞추자. 그 공정한 이제 약간 균등하게 좀 실력들을 맞추자 돈으로. 라는 의도가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자꾸 올리다 보면은 애초에 그 취지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대외적으로는 뭐 리그의 전력 상황의 평준화, 뭐 이거는 뭐 메이저리그 사치세도 뭐 대외적인 명분은 그건데 네. 이면에는 FA
FA 이제 그 급등하는 거를 좀 진정시키자. 네. 그렇죠. 그런 목적이에요. 뭐 둘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메이저리그 사치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거기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노사 합의를 해갖고 이렇게 올리는데 이거는 뭐 선수 측에서 선수 노조에서 이제 구단들한테 이 요구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번 KBO의 결정, 그러니까 KBO 의사의 결정은 선수들은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구단들 스스로 20%를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수 측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풍겨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뭐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셀러리캡 3년 기간이 이제 그 내년에 끝나잖아요. 끝나요. 네. 그래서 내년 끝나면 또 그 3년의 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23년, 24년, 25년 3년간의 원래 셀러리캡 상한선이 있었는데 예. 이제 이거를 20% 올린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애초에 약속 아니. 그게 계속 그거 유지되는 게 아니라 3년만 일단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해보는 거였죠. 어... 해보고 그럼- 3년 아니 근데 올렸던 금액을 낮출 수가 있나 현실적으로? 아니죠. 아니요. 그렇죠. 네. 향후에 또 올리면 못 낮추죠. 그러니까요. 네. 뭐 낮추려면 낮추는데 낮출 리는 없고. 그러니까 계속 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3년을 유지하기로 한 걸 2년 차에서 지금 특별 조치 같이 해서 20% 올린 거예요. 이게 내년까지 끝나는 거죠. 그럼 내년 끝나면 다시 이게 논의가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얼마를 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를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자기 몸값이 올라간다는데 뭐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예, 너무나 쌍수 다 들고 환영을 네, 하겠죠. 네. 근데 구단 입장에서는 점점점 늘어나는 금액 자체가 부담스러울 거고. 네. 예. 팬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뭐 팬들 입장을 떠나고 네. 이 셀캡이고 왜 두는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이렇게 할 거면 아니 셀캡 이렇게 다 했는데도 지금 네. 시장이 이렇게 터지는데 사실 단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잖아요. 이게 뭐 공정한 뭐 평준화도 있지만 이 선수 몸값 좀 잡아보자는데 결과적으로 하고 나서 몸값이 더 뛰는 것 같은데 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 셀캡을 쓰고 나서 이 셀캡을 우리는 메이저리그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돈을 많이 쓰면 성적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구단들이 있어요. 왜 말을 못해요? 있어요. 돈은 어. 돈대로 쓰고 이 성적이 안 나니까 4년째 쓰고 있다면서. 아니 뭐 양키스처럼 네. 저렇게 많이 쓴 그래도 가을 야구하고 월드 시리즈 가잖아요. 못 가는 구단들이 있어요. 근데 이 메이저리그도 그런 구단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 평준화하고는 네.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돈을 쓴 대로 써도 못 가는 구단도 지금 여기 많고 그리고 지금 몸값 뭐 이렇게 좀 잡아보겠다 했는데 지금 하나도 못 잡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약속을 했으면 3년은 지켜야지 중간에 이렇게 또 띄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타편법 쓰고 또 다시 이렇게 선수도 돈이 더 올라가는데 저는 아예 그냥 없어도 된다. 아, 근데 네. 없으면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해지지 않을까요? 그 맛에 볼 수 있지 않나요? 오히려 또 키움 같은 구단은 키움 같은 구단에 야구를 하는 거고 사실 키움이 돈 없다고 하지만 키움도 나름 쓸 때는 쓰고 그리고 한국 시리즈도 가잖아요. 네. 네. 그냥 이게 우리 리그만의 특성이지 우리가 마치 뭐 메이저리그 좀 셀캡 제도를 갖고 와서 좀 한다는 그런 저는 느낌 많이 받는데 좀 리그 한국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무용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셀러캡이라는 거는 이게 좀 타이트해지 의미가 있는데 20% 올리면 타이트해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이 20%를 금방 또 소진을 시킨다는 거죠. 네. 이 구단들이. 좀 대표적인 예가 아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는 물론 폐지할 수도 있겠죠. 이게 구단들이 이런 무용론에 입각해서. 근데 저는 몇 년 안 있다가 또 다시 나올 겁니다. 네. 또 다시 FA 때문에 이런 이렇게 좀 제어 장치를 마련하자 이럴 거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네. 20% 올리고 또 네, 다시 그러니까 없어졌다가 셀러캡을 다시 없앤다고 해도 이게 오래 안 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또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매년 지금 그 야구계에서 맨날 그 얘기 나오거든요. 모기업이 지금 사정이 이렇게 안 좋은데 네. 돈을 못 씁니다라고 돈 써요. 진짜 그렇게 돼요. 네.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과연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뭐 무용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이제 스포츠가 팬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이제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스포츠만이 가지는 공정함 그리고 그 순수성, 실력 대 실력으로 붙는다. 이런 거가 있는데 이게 자본시장 논리로 가버리면 이제 돈 많은 자가 결국 이기는 게임이 아닌가. 포커판과 뭐가 다른가?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 네. 메이저리그도 다저스하고 양키스가 월드시리즈에 붙었어요. 네.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돈 많이 쓰는 구단이에요. 다저스가 그렇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썼고 해외 축구를 보더라도 돈 많이 쓰는 구단들 맨시티나 음. 제가 뭐 축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맨시티나 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나 뭐 PSG나 뭐 이런 구단들이 다 위넨이나 사실상 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돈 쓰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리그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돈을 그걸 어디다 그렇게 쓰고 봐야 된다고 저는 누굴 봐요. 데려오는 거가 팬들의 엄청난 관심사고. 그러니까요. 네. NBA도 마찬가지고. 음. 그럼 그거는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아 어렵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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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근데 메이저리그를 욕한 데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야구란 제도 자체가 시장 경제 원리가 100% 아니고 조금 사회주의 경제 원리가 있잖아요. 보류권이 대표적인 조항이고 보류권. 선수에 대한 네. 보류권. 네.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FA도 생겼고 FA에 대한 반작용으로 뭐 사치세든 셀러리캡이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거는 반복될 거라고 본다는 거죠. 사실. 반복될 것 같은데 왜 이 주제를 정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맨날 똑같은 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원인은 이거라는 거죠. 이거야말로 무용론이네. 어려진단 무용론이네. 작가님 이거 좋다고 해서 아, 그래요?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선수들 입장에서 사실 내가 사랑하는 선수가 뭐 연봉 더 많이 받고 좋은데 가는데 뭐 마다할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프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라는 이름이 달래붙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마추어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팬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